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뜨거운 미국 경제시장, 그에 대비한 차가운 한국 경제시장입니다. 부제는 암호화폐 시장은 25년 내년에도 호황이 예상된다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미국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 거래일보다 0.42% 올랐고 S&P 500은 0.56%, 나스닥 지수는 0.83%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500은 29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미국의 경제의 바로메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증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화랑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0.2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 격차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부진에 트럼프 당선으로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라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권구우는 26일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에서 열린 25년도 한국 거시 경제 전망 간담회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2%가 아닌 1%대로 낮춰 전망한 주된 이유로 수출 둔화를 꼽았습니다. 내년에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가 침체 늪에 빠졌다고 하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죠. 통계청 10월 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 소비, 취업, 이 산업생산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하고 있고요. 수출 둔화 폭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의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 경제 성장률 목표 2.2%는 물 건너 갈 것 같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내년에는 알트코인 ETF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이 알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알트코인 관련 ETF들이 40개를 넘는데 이러한 ETF 상장이 내년 암호화폐 시장을 매우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ETF는 솔라나, 리플, 헤데라, 라이트코인 등이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복합펀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앞선 주에 4.4%대였는데 지난주에는 4.1%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난주에 1.48%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는 27%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지난주에 2.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지금 8%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3.81%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는 거의 120%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특별히 다우와 S&P 500은 11월 말 거래일을 신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거의 모든 지표가 안 좋죠. 그래서 코스피는 연초 대비로 현재 마이너스 8%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미국 S&P 500은 2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대비가 너무 극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한은이 지난주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대비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수나 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지금 여러 장관들을 비롯한 내각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발탁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ETF 상장 등 내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전망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기사가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지금 조심해야 될 때고
포모를 느끼면서 나 혼자 뒤처졌다는 조바심에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8절, 29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은 현재적 종말과 미래적 종말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은 현재적 종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현재적 종말이죠.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8절 이하에서는 미래적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에 의해서 좌편과 우편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부활하여 생명을 얻거나 또는 부활하여 흔히 말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가 이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뿅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미 얻은 영생과 그리고 앞으로 결정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